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저번 회차,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이변을 단통으로 정말 잘 잡았던 것 같고, 정배 가져갈 거는 정배로 잘 가져간 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번 경기 같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이변이 나와버리고, 네. 아, 진짜 알다가도 모를 여기 시장인 것 같아요. 이 승무패라는 게. 근데 어쨌든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뭐 어느 정도 통한다라는 거를 좀,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회차였던 것 같고, 물론 매번, 이런 이변을 잡아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네, 좀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회차였어요. 어쨌든 저번 회차 복귀는 뭐 그만하고 바로 이번 회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변이면 이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정배는 왜 정배로 가져가는지, 제가 이 경기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 픽을 왜 이렇게 가져갔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이거 뭐지? 잠시만요. 이거를 왜 순위를 안 적어놨냐? 1번 경기부터 5위 대 6위구나.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차 일단은 지금 현재 금요일이라서 국내 배당도 나오질 않았고, 또 제가 모으는 데이터 몇 개들이 아직 충분하게 모이질 않아서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중간 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근데 최종 픽에 또 도달했을 때는 몇 개 정도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요 또. 아, 저한테 오미크론 뭐 코로나 이거 걱정해 주시던데 이미 한참 전에 걸리고 끝났기 때문에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1번 아스날 맨유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맨유가 3년간 원정 4연패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3연패 중이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3년간 홈 3연패가 없었다고 하는데 현재 2연패 중입니다. 일단은 이 두 개의 강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이 경기를 일단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금 현재 두 팀 모두 다 흐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아가지고, 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일단 배당이 홈쪽으로 좀 낮은 배당이 측정이 됐네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맨유가 설마 원정에서 4연패를 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맨유 사이드로 좀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은 맨유 승보다 아스날 쪽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걸까? 찾아보니까 맨유 쪽보다는 아스날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직전에 아스날은 첼시를 잡고 왔고 맨유는 리버풀한테 대패를 했고, 이 차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반됐다고 생각해서 아스날 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1번은 패턴이 딱히 없긴 합니다. 다만 제가 눈에 거슬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패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패가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해외 구매율을 지금 현재 좀 참고할 만한 것들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1번 경기 역시나 아스날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73%나 몰릴 정도로 아스날이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는 건가? 지금 제가 또 찾아봐도 아스날 쪽을 많이 보시던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그냥 느낌이 안 와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뜨면요, 이게 승 없다, 이게 지금 패 없다, 이게 지금 패가 없다라는 데이터고 이게 승 없다라는 데이터인데,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뜰 때 이 두 개를 충족시키려면 무승부가 뜨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승패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픽이니까 생각이 잘 안 듭니다. 1번에서 두 번째 라이프치히 대 베를린인데, 사실 이 경기도 이제 지금 이 경기가 4등 투표율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4등 투표율 맞네요. 네, 4등 투표율인데 일단 배당 자체가 1.50입니다. 네, 일단 이게 배당이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쭉쭉 내려간 정도는 아니네요. 네,
좀 어느 정도 내려간지 보고 싶은데 렉이 걸리네. 일단 좀 올라갔네요. 1.49였는데 해외 배당은 1.51까지 내려간 상태네요. 올라간 상태네요. 어쨌든 좀 보자면 라이프치히가 베를린 상대로 홈에서 전승을 거뒀더라고요. 오전 5승.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이 만약에 이번에 이기면 시즌 수입을 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를 직전에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라이프치히 20년부터 22년간 5년간 같은 결과 없었는데 현재 4연승이라는 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베를린도 20년부터 22년간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3연승.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승이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패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베를린이 이긴다라는 그게 없으니까. 어쨌든 또 이런 강한 데이터들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이 라이프치히가 베를린보다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라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만 이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두 팀 모두 다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일단 라이프치히가 베를린보다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하고 근데 홈 어웨이로 이걸 나눴을 때는 네, 라이프치히가 압도적으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어웨이 팀 베를린 팀이 지금 언정에서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홈 팀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 게 맞는 경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라이프치히가 네, 베를린보다는 더 좋았고 오전 5승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뭔가 무조건 딱 승이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저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배당이랑 뭐 제가 모은 데이터들 기다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지금 현재 승부패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우자. 일단은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내 그 느낌이 안 온다라는 생각에 일단 승부패라고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매율이 딱히 지금 현재 적용할 만한 게 아니어서 일단 말씀 안 드리고 2번은 또 패턴이 패업다가 있어요. 뭐 일직선 상에서 이렇게 3연패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연패든 뭐 2연패든 어쨌든 연패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끊기고 다시 패가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패가 연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번에서는 5년간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지금 말을 좀 더듬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연패가 이어지고 나서 뭔가가 끊기고 다음에 다시 패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도 연패로 이어질 확률이 5년간 단 2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뭐 이거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패 없다라고는 일단 적어놓긴 했습니다. 3번에 프랑크푸르트 대 호펜하임인데 일단 이 경기도 또 말씀을 드려보면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지금 현재 3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호펜하임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이 이번에 이기면 프랑크푸르트를 이기면 시즌 수입을 하게 되는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단 한 번밖에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번밖에 안 해봤다. 호펜하임은 23년간 원정 3연패를 단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현재 2연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모두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지금 좀 걸려요, 사실. 동기부여는 호펜하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동기부여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 보이고 이런 경기는 아니었는데 동기부여적인 면을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가 있다 보니까 리그보다는 유로파에 좀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홈팀 왜 정배일까? 그리고 왜 투표율이 홈팀이 더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든 생각이, 호펜하임이 못 이기겠다. 이렇게 정배를 줄 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네. 호펜하임이,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호펜하임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일까, 이게?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호펜하임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동기부여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이기면 수입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승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승무. 3번 최종 픽은 승무를 생각하고 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제가 지금 말을 좀 너무 많이 하네요. 4번 경기 프라이브루크 대 맨인인데 일단 이 경기는 좀 확실하게 방향을 정했어요. 일단은 프라이브루크가 홈에서 맨을 상대로 진짜 압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9승 3무 2패인데 리그에서만 리그 그러니까
그 분데스리가 제일 높은 리그에서는 9승 3무. 이게 2002년부터 시작한 단 1패도 허용하지 않았다.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메넨을 상대로 또 2연승을 못 해봤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2002년부터 시작된 그거고요. 뭐 3년간 프라이부르크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는데 이게 정말 큰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같이 곁들여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은 뭐 현재 3연승 중인데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3년간. 메네는 10경기 동안 뭐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동기부여가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거 메넨보다는 프라이부르크가 동기부여까지 강해요. 그러니까 즉 상대 전적도 압도적이야. 현재 흐름도 프라이부르크가 훨씬 더 좋아. 홈 어웨이 동기부여 홈 어웨이 이거 비교해봐도 홈팀이 좋아. 동기부여 좋아. 모든 걸 다 포함해도 프라이부르크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예요. 사실 이 경기는. 근데 배당이 좀 높아요. 이게 초기 배당이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2배당 가까이 받았거든요. 초기 배당이 2.07인가를 받았는데 일단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이게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니까 구매율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매율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배당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근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투표율이 66.7%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적어도 75%는 넘겨야 돼요. 적어도. 근데 이게 낮잖아요. 이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지 패인지는 정확히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경기를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번 경기였습니다. 이변으로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이변을 본다 해가지고 얘가 이변이면 무조건 이변이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전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4번 경기는 이변을 보고 있다. 무패 중에 정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메넨글라드바흐의 승, 그러니까 4번 패를 보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보다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5번 켈른 대 빌레펠트. 솔직히 이 팀 뭔 팀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 전적이 일단 05년도부터 해가지고 8승 2무 3패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켈른 홈에서 4승 1무, 직전에 두 팀 무승부했고 뭐 켈른 직전에 2연승 이상 하고 나서 뭐 이건 패턴인데 어쨌든 켈른이 직전에 이거 똑같아요. 아까 제가 패턴 말씀드린 거랑 2연승을 하고 나서 뭐 승이든 무든 이걸로 끊긴 다음에 다시 승으로 했을 때 3년간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지금 승을 거뒀는데 여기서 승을 거두지 못한 그런 데이터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빌레펠트가 리그 1로 올라가서 최다 원정 연패가 5연패인데 지금 현재 5연패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 경기가 딱 보면요, 동기부여적인 면은 사실 크게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둘 다 있으니까 홈팀이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뭐랄까 뭔가 압도적이다? 압도적으로 뭔가 이게 무조건 승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번 경기인가 8번 경기에 맨체스터 시티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승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경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홈팀이 좋아 보일 뿐, 홈팀이 더 이 원정팀보다 나아 보일 뿐, 압도적으로 뭔가 이거는 무조건 승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무승부도 좀 느껴지거든요, 이게. 네, 무승부까지도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이게 또 투표율이 은근 높아요, 은근. 네. 78.3%이 정도까지인가? 이게 4번 경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투표율이 뒤바뀐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 70% 정도였으면 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이 승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켈른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패보다는 승무 라인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생각 중입니다. 최종 픽은 솔직히 이것도 지어 놓을게요. 저도 이변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정배라고도 생각이 들다 보기 때문에 승무패라고는 일단 적어 놓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뀌어요. 저는 내일 이거를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과 5번 사이에 제가 솔직히 이번 회차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좀 자신이 없어서 거기에 힘을 좀 실을 거고, 뒷부분에서는 조금 뭐 자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또 픽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만의 그걸로 줄였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 좀 힘을 실었다. 6번에 이제 그루터 피트르 대 레버쿠젠인데 제가 지금
14분 동안 떠들었는데 6분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레버쿠젠으로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 경기죠. 왜냐면 레버쿠젠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기 때문이에요. 예, 이 팀은 솔직히 강등이 거의 확정이 된 팀이고, 예, 동기부여가 레버쿠젠만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경기인데, 근데 현 상황이 레버쿠젠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홈팀보단 좋지만 뭔가 믿음직스럽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홈팀이 나름 홈에서는 또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더 불안하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못 이기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인데 80%에 거의 육박하는 투표율, 2등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의심치 않아요. 네, 이거는 그냥 패로 가겠습니다. 이건 엄청 불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레버쿠젠이 설마 지겠어? 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뭔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인데, 예, 오히려 투표율은 원정임에도 80%에 거의 육박한다. 예, 최종 픽 단통패. 다음 7번인데 레스터 대 에스턴입니다. 이것도 좀 강하게 좀 생각을 했는데, 강하게 생각을 했다 해서 답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레스터가 홈에서 2.76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레스터가 지금 현 흐름이 좋거든요. 에스턴 빌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진짜. 근데도 홈에서 지금 현재 역배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상한 포인트.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선수진이 뭐 1군이 빠진다?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이유지 않을까요? 홈팀에서 홈에서 이런 배당? 심지어 홈 어웨이 이렇게 비교만 해봐도 이거는 어웨이 쪽이 많이 불리해 보이는데 어떻게 홈팀 2.76? 이상하죠? 예, 근데 투표율도 역시 54.3%가 레스터가 당연히 흐름이 좋으니까 이렇게 몰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배당 보면 사실 의심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의심이 돼요. 일단 04년도 이후 레스터가 상대 2연승이 없었다라는 거 있었고요. 에스턴이 직전에 승을 거뒀는데, 그리고 이제 레스터 홈에서 에스턴을 상대로 2연패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턴의 승이 없다라는 데이터죠. 레스터가 홈에서 4연승이 없었는데 이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좀 강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번 회차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믿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믿어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거 하나만 믿고 저는 레스터의 승을 보진 않을 겁니다. 네, 이번 회차. 근데 이번 회차에서 이 경기는, 근데 다만 하나가 걸리는 게, 에스턴이 원정에서 4연패 중이고 원정에서 근데 무승부가 한 번도 이번 시즌에 없었어요. 그럼 무승부가 안 느껴져야 되는 경우가 맞잖아요. 이거는 승패로 나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역시나 배당은 그러니까 배당이 높은 것 같은데, 무승부가 투표율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네, 오히려 무승부가 에스턴 승보다 더 높다는 점. 물론 레스터가 지금 에스턴 승보다 높다라는 점. 물론 레스터가 그만큼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배로 느껴진 건 맞지만, 이 배당만 봐도 이게 역배인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무승부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승부가 나나보다. 유로파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쉴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홈에다가 이거 역배를, 주전 선수도 분명 뛸 텐데. 그동안 못 뛴 사람들 뛰게 해주려나, 그래서 배당이 이렇게 된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데도, 일단은 네,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인데 이건 단통목 갑니다. 예, 그냥 고민 더 안 하고 싶어요, 이 경기는. 7번 경기였고요. 패턴은 무업다가 있어요. 이것도 대각선 위로 이렇게 무업다가 있는데 별로 저는 크게 믿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7번, 네, 역시나 무승부 투표율이 제일 높죠, 구매율이. 네. 그렇다. 업체들은 홈팀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8번 경기는 따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인데 여기서 이변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24배당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예, 이거 제가 한 12배당 이 정도였으면 솔직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국내 배당 보고 다시 생각은 하겠지만 12배당 24배당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맨시 사이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좀 불안한 게 굉장히 경기를 많이 뛰었어요. 스쿼드가 두텁다고 해도 또 4일 뒤에 챔스가 있고, 근데 이 경기마저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서 이 경기를 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네, 라포드도 제대로 할 텐데 맨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는 네, 승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변을 보면 무가 맞긴 해요. 이변을 보려면 무가 맞고, 무까지는 괜찮은데 팬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9번 노리치 대 뉴캐슬인데, 사실 이 경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노리치가 20이고 뉴캐슬이 11이라서 노리치가 분명 동기부여가 뛰어난 게 맞거든요. 예, 노리치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제 이겨줘야 돼요. 왜냐면 강등 탈출을 위해서 뉴캐슬 상대로 이겨줘야 되는데 일단 뉴캐슬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고요. 근데 다만 현재 흐름이 뉴캐슬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최근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노리치는 뭐 그렇게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제 원정에서 뉴캐슬이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노리치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따왔다라는 점 직전에 이게 점이 일단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리치가 해볼만할 수 있겠다 이게 일단은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배당이 뉴캐슬 원정 정배잖아요. 그리고 원정에다가 투표율이 몰렸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찾아보니까 노리치가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5승 3무 1패를 했는데 1패도 또 친선 경기였어. 그러니까 리그에서만 따졌을 때는 5승 3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에서 지질 않았다라는 건데 더 특이한 거는 제가 이거 뭐 주워 들은 건데 노리치 홈에서 뉴캐슬이 28년간 승리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어쨌든 뭐 두 팀은 2연승 무승부 없었고 12경기 두 팀 상대 전적이 다른 결과였는데 직전에 무였고 뉴캐슬은 3년간 4연승이 없었고 뭐 이런 데이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원정에서 3연패다. 근데 다만 이제 걸리는 게 사람들도 분명 이걸 알 거란 말이죠. 뉴캐슬이 노리치 홈에서 28년간 승리가 없었고 이 상대 전적도 알 거고 노리치가 뭐 동기부여가 더 세고 다 알 텐데 근데 투표율은 원정 쪽에다 몰리고 있잖아요. 이거 충분히 노리치 쪽으로 이변을 볼 만한데도 원정 쪽으로 보고 있다. 즉 저는 이거를 이변이라고 생각 안 하려고요. 네. 저는 28년 만에 이걸 첫 승을 거둘 것 같다 뉴캐슬이. 네, 최종픽은 단통 패입니다. 이거는 거의 고정을 할 것 같고 그냥 사실 여기다 픽 쓸 여유도 없습니다. 10번 미넨 돌문 경기 보면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생략을 하고 다만 이제 상대 전적이 미넨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일단 현재 7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상대 전적이 18승 5무 4패 2002년부터 이거 너무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 자체도 보면 1.38로 뭔가 미넨 쪽으로 가고 싶게 배당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느낌을 줘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주변 뭐 찾아보니까 다 미넨승을 더 보고 있죠. 근데 투표율은 70.5%밖에 또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장을 보태자면 맨체스터 시티 다음에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건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느낌상으로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5등 투표율인가 그래요. 이게 5등 투표율입니다. 전 이게 미넨 쪽으로밖에 솔직히 안 느껴져요. 진짜 이 배당만 보고도 아무리 봐도 돌문한테 6.73 배당 좀 아닌 것 같아. 무승부 배당 5.46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잘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강하고 배당 이것 때문에 미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경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미넨이 이 경기를 이기면 뭐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르트문트를 제물로 우승을 한다. 굉장히 얼마나 이거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할 거고 뭐 세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자존심 싸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배당이 이건 미넨으로 단통승으로 가면 되겠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인데 저는 홈팀에 70.5%만 몰린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변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왠지 모르게 물론 국내 배당을 보고 판단을 내릴 거예요. 무냐 패냐 뭐 다 승이냐 뭐 이렇게 갈 건데 이상하네요. 네, 이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이 10번은 패턴 뭐 10번 보면요 구매율도 당연히 81%로 네, 몰렸죠. 엄청 몰렸어요. 홈팀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이 배당만 보고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일단은 10번에 무없다가 굉장히 강한 패턴이 있네요. 저는 이제 좌로 둘 위로 하나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승부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무를 해놨는데 이게 여기서도 무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뭐 패턴이라는 거에는 완벽한 건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 경기 저는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미넨승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변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승으로 가면 분명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부러질 것 같아서 이변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무냐 패냐 이거 솔직히 고민 중이고 네.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저 패턴 그냥 참고하면 패로 가고 싶은데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두어들은 게 도르트문트가 주전 선수가 굉장히 부상이 많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배당이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배당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이건 확실히 미넨승보다는 사이드로 가보자. 저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미넨승이 압도적으로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냥 도전 픽이니까. 네, 참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1번 경기 브라이튼 대 사우스햄튼인데 국내 배당, 해외 배당 홈에다가 거의 정배죠. 2점대 초반대에 배당을 줬으니까. 네, 근데 이제 투표율은 또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 전적 3승 7무 9패로 브라이턴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뭐 브라이턴 홈에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홈인데도 굉장히 밀리고 있는 모습. 근데 투표율은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라고 싶어서 뭐 현재 흐름을 봐도 브라이턴이 이렇게 2점대 초반대를 받을 만한 뭔가 유리해 보이는 요소가 없었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라와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원정팀이 지질 않았어요. 예, 상대 전적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 무 아니면 패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우스햄튼 원정 10경기 다른 결과인데 직전 패배를 기록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낀 경기인데 흐름만 보면 동기부여도 딱히 없고 3등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근데 홈팀이 왜 2점대 초반대 배당을 받은지도 모르겠다. 두 팀은 무승부를 이번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한 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이턴은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일 거고요. 사우스햄튼은 2등으로도 무승부를 많이 한 팀이라서 동기부여도 없는 이 경기 두 팀 모두 둘 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에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지금 무승부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 배당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브라이턴 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최종 픽. 네, 승입니다. 다음에 12번 벌리 대 울버햄튼 경기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거는 이제 벌리가 은근히 울버햄튼을 홈으로 불렀을 때 3년간 그러니까 6경기 동안 3승 3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벌리가 3년간 홈에서 3연승이 없었다는데 현재 2연승이다. 벌리가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2연승 없었다. 뭐 직전 승이었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은 원정적으로 몰려요. 이게 왜 이럴까? 배당은 또 3등분인데 어째서 이게 원정적으로 50%또 물렸을까? 뭐가 있는 걸까? 근데 동기부여는 일단 벌리 쪽이 좀 더 세 보입니다.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앞 경기를 봤을 때 강등에서 면해야 되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뭐 다 이겨야만 거의 이제 유럽권 그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벌리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리가 살짝 좀 더 동기부여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는 변함이 없는데 벌리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순위를 떠나서 흐름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경기에 원정에다가 50% 이상 몰렸다라는 거는 아 이건 벌리 승이 아니라 원정팀 사이드인가 보다. 근데 원정팀은 또 역배고 근데 50.6%고 51%고 네 이건 울버햄튼 사이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는 단통패를 생각하고 있다. 네. 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턴에서는 12번이 승패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저한테는 강한 패턴입니다. 일단 승 없다는 지금 현재 4연속인데 5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 게 12번 라인에서는 5년간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같은 결과 5번이. 네. 그래서 일단은 적어놨고요. 두 번째 패없다 패턴은 이건데 이게 지금 5번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6번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 없다 패 없다 패턴 너무나 강한 게 떠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울버햄튼이었죠. 그래서 패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 이거는 패를 했습니다. 네, 13번 경기 보움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를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이것도 보움이 50.4%로 뭔가 투표율 3등분 대 투표율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동기부여는 아우쿠스가 좀 더 급해 보이긴 합니다. 현 흐름만 보면. 그리고 현 흐름만 보면 두 팀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경기인데 홈 어웨이로 나눴을 때는 보험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예, 그런데 배당이 홈쪽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느낀 바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13번. 이번에 저 왜 이렇게 어렵니? 근데 이제 글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고민을 못 내리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13번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14번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가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베를린이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10승 4무 3패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 같은 결과가 3번 연속 단 한 번밖에 없는데 2연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팀이 상대 전장에서. 그리고 3년간 슈투트 원정 리그가 지금 분데스리가죠. 분데스리가에서 같은 결과 4번 연속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3연무라서 이거는 무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럼 승패로 접근을 한 거죠. 14번에. 네. 이 14번의 패턴 역시도 무승부가 없다가 너무 좀 좋아가지고 이게 대각선으로 무가 이런 식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찾은 패턴도 그렇고 무가 안 나오네 라고 해가지고 무를 배제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홈팀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 또 이건 또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홈팀이 홈에서 역배를 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슈투트가르트가 6경기 동안 단 1패만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하필 도르트문트였고, 근데 이제 승리도 2번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원정에서의 전적은 현재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슈투트가르트고, 홈에서 베를린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홈에서 굳이 이렇게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딱히 없다고 느껴지는 경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슈투트가르트 승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단통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픽은 패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최종 픽이라고는 했지만 중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초반 부분에 힘을 많이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제가 뭐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변을 잡는다 해도 이변을 그렇게 잘 맞히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냥 저번 회차는 이상하게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들어와서 놀랬는데 어쨌든 이번 회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제 픽이 바뀌는 부분만 언급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도상이었습니다.